자, 이번 시간에는 의자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은 라인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라인을 활용해서 의자를 만들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라인 선택하고 자, 렌더링에 들어갑니다. 자, 렌더링에 들어가면은 Enable in Renderer라고 있고 Enable in Viewport라고 있죠. 자, 뷰포트 체크하면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 자, 두께가 보입니다. 자, 여기 두께 값을 조정할 수 있고요. 사이드 세그먼트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거를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모양 자체가 그대로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돼서 폴리곤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쉽게 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배울 의자도 요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센치로 설정은 했습니다. 자, 탑뷰 박스를 의자의 크기 정도로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높이를 100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60 정도로, 자, 이런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자, 이렇게 뭐 의자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형 모양을 만들어 주고 라인을 넣을 겁니다. 자, 라인을 일단 먼저 라인 그릴 때는 뷰포트 체크를 끄겠습니다. 라인을 Shift 누르면은 수평으로 움직이죠. 자, 뭐 이런 형태의 라인을 하나 만들고, 이 박스는 이제 꺼줘도 됩니다. 자, 이 라인을 이제 편집을 할 겁니다. 라인은 모디파이 들어가면은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에디터블 스플라인 형태로 바뀌어져 있죠. 자, 벌텍스를 자, 여기 세 군데 선택해서 자, 필렛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전환되게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Enable Viewport에서 두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이드 세그먼트는 뭐 8 정도 해도 되고, 두께는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수치화 시키는 게 뭐 1.78 이렇게 애매하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2, 3 이렇게 풀어지는 값으로 해주는 게 이야기가 좀 낫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Shift 해서 요걸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복사를 해주고, 좀 좁죠. 이 정도 해줍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라인을 자,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해서 의자의 기본 골재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하나로 어태치 시켜야 되겠죠. 자, 하나 선택하고, 지금 두께가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라인일 뿐입니다.
어태치해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 꺼주고요. 자, 두 개의 라인을 이제 하나로 만들었고요. 이제 라인을 연결할 겁니다. 벌텍스 들어갔어요. 세그먼트 들어갑시다. 자, 크레이트 라인이라고 있어요. 자, 이 크레이트 라인은 라인을 만들고 다시 어태치 해야 될 필요 없이 지금 선택한 요 의자의 어태치 된 상태의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붙일 거죠. 연결시킬 거죠. 그래서 스냅키 들어갔어요. 스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텍스를 체크해 주세요. 벌텍스. 자, 그 다음에 끄면은 스냅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에 스냅이 걸립니다. 혹시라도 스냅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노란색에 스냅이 보인다면은 요게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를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단축키가 S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눌렀거나 하면은 이렇게 스냅키가 켜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에 하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스냅을 선택할지 그게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레이트 라인 누르고 자,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여기 벌텍스에 딱 붙은 벌텍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또 딱 붙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해 주고 자, 웰드 벌텍스라고 나오죠. 오케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웰드까지 자동으로 되겠고요. 여기는 웰드가 안 됐어요. 자, 여기도 같이 선택해서 벌텍스 같이 선택해서 자, 웰드에서 뭐 굳이 설정값을 안 바꿔줘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범위값을 높여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벌텍스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붙였으면은 혹시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나 속성이 두 개가 다르면은 나중에 모델링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꺾어졌는 부분이니까 그냥 둘 다 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걸 선택해서 다시 또 필렛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탑뷰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필렛 할지를 바로 볼 수 있죠. 자, 이게 서로 하나는 베이지어고 하나는 코너고 하나는 베이지어 코너고 하나는 베이지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필렛 되는 각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속성을 일치시키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은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세그먼트에서 크레이트 라인하고 자, 단축키 S 눌러서 스냅키 켜주고 자, 스냅키에서는 반드시 벌텍스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체크를 다 해제하세요. 벌텍스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조금 붙었고요. 자, 이것도 벌텍스 선택해서 두 개의 점을 웰드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속성 한번 코너로 바꿔주고 다시 필렛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필렛.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의자의 골격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그 위에 이렇게 앉는 부분들을 또는 등받이 부분들을 배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냅키 꺼주고요. 만약에 크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다르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줘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아직 속성은 라인 속성입니다.
라인 속성이고요. 자, 요거를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라인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디터블, 자, 여기 빈 곳 클릭하고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저 폴리곤 나오고 전체 선택하고, 저 클리어 올 해서 꼭 깨끗하게 만들어 준 다음 1로 클리어, 스무싱 그룹을 1로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다 부드럽게 나오죠. 자, 스무싱 그룹을 꺼주면은 이게 각지게 되죠. 클리어를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스무싱 그룹을 그래서 전체 선택을 1로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탑뷰에서 자, 대충 크기만 한번 보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걸 위로 올리고 이런 정도로 됐습니다. 요 앉는 부분은 우리가 저 스무스를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자, 스무스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인 그런 형태인데 자, 한번 더 볼게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자, T 눌러서 터보 스무스 한번 주면은 이렇게 면이 분할되면서 조금 지금 일그러진 형태가 됐어요. 세그먼트가 물론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4개 정도, 4개 정도, 자, 여기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스무스를 다시 한번 주면은 사각형을 조금 유지하면서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죠. 자, 이런 정도로 만들어주고, 뭐 사실 여기 3개 정도만 되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 모델링을 요걸 합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클랩솔 해도 되지만은, 자, 클랩솔 해서 뭉쳐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트블 폴리로 바꿔버리고, 자, 여기에서, 여기 이제 너무 평평하죠? 너무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FFD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FFD 모디파이를 컨트롤 포인트 들어가면은 이런 컨트롤 포인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하고 모양을 살짝 구부려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쪽만 구부려졌죠. 이쪽도 레프트 베이스 선택해서 또 마찬가지로 살짝 구부려 주겠습니다. 자, 의자가 많이 앉아서 조금 구부러지는 형태의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다가도 하나 배치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돌려도 되지만은 바로 그냥 회전하면서 Shift 눌러서 복사를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붙이고. 만약에 우리가 FFD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등 부분은 조금은 작은 것 같은데 모양을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윗부분도 조금은 내리고, 뭐 우리가 여기에서 모양을 조금 변형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둥글고 아래는 조금 넓게, 여기도 조금 줄여도 되겠죠.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사진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해서 보면서 모델링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모양은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랩스 시켜주고, 자, 에이트폴리로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랩스 시켜주고, 더 이상 모델링을 수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이제 마무리 부분 한번, 의자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에 뭐 재봉선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하고 루프를 눌러주면 이쪽 라인 모두가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이 박스의 일부분이죠. 박스의 일부분인데 이걸 조금 캐치시켜서 빼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Create Save from Selection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엣지를 선택해서 이것을 다른 오브젝트로 빼내는 겁니다. 일단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요 라인들을 Shape 001이라는 이름으로 부드럽게 빼낼까, 그 다음에 선을 유지하면서 빼낼까,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대로 빼야 되기 때문에 리니어를 선택해 주고 OK 눌러 줍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은 갑자기, 자, 이렇게 된 거는 나머지는 숨기고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라인으로 빠진 겁니다. 라인으로 빠진 거고, 이 라인의 모디파이어 들어가서 보면은, 자, 우리가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체크했었죠. 그래서 끄면은 라인만 나오는 거고, 체크했기 때문에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두께가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두께를 더 크게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5 정도로 좀 줄여 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 됐고요. 요거를 요 오브젝트와 요 오브젝트는 서로 별개의 오브젝트죠. 자, 여기 에디트 폴리 전체 선택해서 클리어 올 하고 1번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지금 에디트 폴리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선택해서 요것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이것도 클리어 올 먼저 한번 해주고, 자, 1번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컬러 회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디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컨트롤 A 하면은 여기 폴리곤이 모두가 선택되죠. 다시 한번 1번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여기는 됐습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요쪽 선택하고, 자, 요쪽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두 줄이 선택됐고요. 요것을 세이브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save 002라는 이름으로 빼내겠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즉 이 등받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폴리곤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이 상태에서는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됩니다. 요 폴리곤들만 계속 선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락 걸린 것처럼. 왜냐면은 요 선택된 등받이의 하위 메뉴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반드시 끄고 밖으로 나와야지만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요 폴리곤을 전체 선택하고 클리어 올 하고 1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A 해서 전체 폴리곤 선택하고 클리어 올 하고 1번 해주겠습니다. 각각의 그룹을 설정한 거죠. 스무싱 그룹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는 회색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조금만 더 회전을 시키죠. 이제 두 개는 같이 회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회전에서는 스냅키를 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스냅키를 크면은 5도 간격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각도로 회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Alt W 하면은 요 메뉴와 똑같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은 다 됐고요. 우리가 기존에 모델링 했던 책상과 서랍장을 이 파일로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임포트에서 자, 멀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멀지는 다른 맥스 파일의 모델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모델링이 그 맥스 파일에 여러 개가 있다면 전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포트는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어떤 오브젝트를 맥스로 가지고 올 때 씁니다. 즉 파일이 달라야 됩니다. FBX나 그 다음에 3ds나 이런 다른 확장자의 3D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일단 머지 기능 클릭해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자, 책상 세트 오픈을 하면은 우리가 그룹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서랍장, 책상, 그 다음에 연필은 개별 오브젝트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은 알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불러와지죠. 그런데 만약에 불러올 때 우리가 이름이 자, 여기에도 이 의자 맥스와일에도 오브젝트 01이라는 이름이 있고 불러오는 오브젝트에도 오브젝트 01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때에는 한번 그런 게 있는지 자, 여기 이렇게 이름이 막 중복되는 것들이 있죠. 한번 이렇게 하면은 duplication name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주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auto rename 하면은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불러와지는 거죠.
오토 리네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자, 뭐 오토 리네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죠. 자, 그래서 요 밑에 apply to all duplicators 하면은 이름들이 같은 것들이 모두가 다 바뀌면서 불러와 한꺼번에 불러와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같은 이름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름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조금 맞춰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가 앞입니다. 자, 탑뷰에서 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디트 폴리를 활용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사실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은 뭐 필렛 챔퍼, 그 다음에 커넥트, 인서트, 익스트루드 뭐 이런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 기능을 알더라도 반복해서 자꾸 모델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